일단 들어가 봅시다. 뭔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야 자원봉사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머리를 좀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충격이구만. 또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자원봉사를 금지해요? 도대체 왜요?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요? 네. 저번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예. 그날은 너무 더웠어가지고 다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맞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참. 그러니까요. 엄마, 저거 봐. 응? 여기 오늘 뭐 토론이 있다고 해서. 아, 네네, 맞아요. 박 선생님이. 아,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 앞에서 봤던 학생인가? 그 쪽방촌에. 네네, 맞아요. 저도 그때 뵀던 것 같아요. 아, 쪽방촌에서 만나셨나 보네요. 저랑 아들은 이번에 급식하면서 처음 왔어요. 급식이요? 어디서요? 어디였지? 그것도 여기 근처였던 것 같은데.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박 선생은 우리를 왜 부른 거예요? 아, 모르겠어요. 같이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는데. 아, 이렇게 여러신 줄은 몰랐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내가 제일 늦었네. 예. 안녕하세요. 야?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예요. 봉사가 뭔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재밌겠죠? 아니, 뭔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너무 생각하고 보면 재미없어요. 어때요, 미나? 재밌겠지? 혹시 봉사 시간 주시나요? 봉사 시간보다 훨씬 귀중한 시간이 될 거야. 일단 들어가 봅시다. 뭐라는 건데? 선생님께서 이미 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죠. 어떻게 봉사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정년퇴직하고 할 게 없어서 이걸 시작했죠. 지금은 인생의 이모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들 봉사시키다가 시작했거든요. 집에선 할 일도 없고.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쪽방촌에서 아이들 학습지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점이랑 스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던 세상에 대해 알게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만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해야 한다고 해서 친구들도 많이 해요. 다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자원봉사 현장의 현실은 차이가 있죠. 누군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해 보람을 찾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억지로 참여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남에게 도움이 되거나 공익적이지 않은 활동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원봉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봉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나, 상대방,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단 저는 쪽방촌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이런 곳도 있구나 싶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번에 같이 갔던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인데 나중에 공무원이 되면은 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힘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와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감수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현민이는? 무료급식으로 노숙인들의 식사를 해결해 준다. 그래요.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죠. 맞아요. 무료급식소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소장하고 더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스스로 보람도 많이 느꼈고요. 그저 쪽방촌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하고 나이 또래가 비슷한 분을 내가 좀 만났었는데 그 담배도 나눠 피우고 그랬는데 그 비슷한 나이여서 그런지 뭔가 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뭔가 그 좀 이렇게 느낌이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다들 벌써 많은 의미를 찾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는 사회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인 의미는 공익성이죠. 타인의 인간적인 삶을 지지하는 행위이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소셜 리더십이 생겨요. 이 리더십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많을수록 공동체에 유익하죠. 아까 지희 학생 친구 같은 사람들인가 보네. 맞아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아까 현민이가 말했던 것처럼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다는 심플한 의미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두텁게 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기도 하죠. 그럼 개인적 의미는 뭡니까? 개인적인 의미는 무보수성, 자발성이에요.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죠. 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적이거나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에요. 이 점은 인간이 인공지능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 대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지능? 난 그런 어려운 거 잘 모르겠는데. 많은 직업들을 인공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한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자원봉사는 그런 게 안 될 것 같네요. 대체가 되긴 하겠지. 배식기계나 청소기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인공지능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죠.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것. 그런데 만약 이 자원봉사를 금지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원봉사를 금지해요? 도대체 왜요? 봉사하는 건 사람의 권리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혹시 화살표 청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방향 감각이 없던 이 청년은 어느 날 버스 노선도에 화살표 스티커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이 직접 그 스티커를 다 붙이게 됐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지만 정식적인 허가를 받고 했어야 하는 일이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러더군요. 이 활동을 허가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공공기물을 훼손한 것일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기물훼손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소개하던 중 어떤 분이 조금은 농담처럼 제게 문제를 제기하더군요.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긴 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시민의 의무인 것 같긴 해도 이런 생각은 진짜 복잡해지네요.
자원봉사를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시민의 일무적인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자원봉사는 허락받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주인, 적극적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은퇴하고 사회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금지라면 이거 나한테 그 주어진 기회를 빼앗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저 허락을 받는 거는 아니,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정말 이런 게 좀 황당하네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긴 했는데 자발적인 봉사활동은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금지한다는 거는 또 좀 아니지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기회이고 권리이긴 하네요. 아들, 너도 한마디 해. 자원봉사가 법으로 금지되면 학교에서 하라는 봉사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자원봉사가 아니라 봉사활동이었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아니에요, 어머님. 입장 차이가 있는걸요.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고 자원봉사를 금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더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린 질문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또 새롭게 보이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뭔지 미리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래요, 자원봉사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머리를 좀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충격이구만. 또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자원봉사를 금지해요? 도대체 왜요?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영상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자원봉사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조금 색다른 걸 알아볼 거예요. 오늘 생각해볼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제가 프린트를 좀 나눠드릴게요. 현민이가 일어나서 좀 읽어줄래? 네. 그들은 나의 적. 나는 그들을 거부한다. 그들은 나를 교묘하게 자멸시킨다. 그들은 나를 능숙하게 응석 부리도록 만든다. 그들은 바라지도 않는 것을 해주려 한다. 그들은 겨우 남아있는 힘마저도 약화시킨다. 그들은 나를 액세서리로 만들어 거리를 활보한다. 그들은 내 휠체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그들은 나를 멋진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정직하는 가련한 도구로 쓴다. 그들은 나를 여름 휴가의 과제로 여긴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관찰일기를 쓰게 한다. 그들은 사회 속의 환상의 섬을 만들어 나를 그 속에 고립시킨다. 나는 그들에게 꼬리를 쳤다. 그들은 교묘하고 능숙하게 나를 사육하여 길들였고 더러운 손으로 나의 턱을 어루만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을 것이다. 또다시 그들의 손이 뻗쳐오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손을 깨물어버릴 것이다. 잘했어요. 지희씨,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그들이 누굴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더러운 손으로 턱을 어루만지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큰일 나겠는데요. 오늘 생각해 본 데는 주제가 자원봉사의 자세면 뭐 그거랑 관련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 글의 제목은 자원봉사자 거부 선언이에요. 그들은 바로 자원봉사자를 뜻하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문장 하나하나가 충격이구만. 그분들의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해요. 누구나 처음엔 다 그럴 거예요. 그럼 수혜 대상자라는 말 말고 어떤 단어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수혜 대상자가 없으면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 혜택 같은 걸 받는 대상자라는 거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파트너 관계는 어떨까요? 근데 파트너 관계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지희 씨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드리기만 했나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그보다 더 행복했었던 적은 없어요? 그거야. 저는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저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게 사실이죠. 솔직히 나는 쪽방촌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모두들 다음 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자원봉사하러 장애인 시설에 갔다. 그 시설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게임도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었다. 오늘은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다. 오늘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찾아왔다. 그들은 나보고 게임하자며 졸라댔고 내키지도 않는 산책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자 돌아갔다. 난 오늘 자원봉사자와 놀아주었다. 짜증나는 하루였다. 어때요? 일방적인 관계가 어떤 건지 조금 알 것 같으세요? 아니,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치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니까 이런 자료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럼 현민이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니? 먼저 그분들한테 여쭤볼 것 같아요. 게임은 하고 싶은지, 산책은 하고 싶은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일단 먼저 시설 선생님한테 뭘 먼저 하면 좋을지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선생님이나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죠. 선생님들은 이런 자료를 미리 보고 알았을 텐데. 모두 맞는 말씀이세요.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활동처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저는 그래도 직접 소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이라고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한 명에서 여러 명을 케어하시는 선생님보다 우리가 직접 가서 소통하는 게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은 의견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러한 자세, 적어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죠. 앞으로 여러분은 봉사를 하실 때 분명히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실 거예요. 그럼 만약 파트너 관계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뭔가 필요한 자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분들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현민이가 말했던 서로 소통하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들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활동 설계를 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공유해주고 교육이나 OT 같은 걸 해줘야지. 정말 좋은 말씀들이세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봉사자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방금 나온 의견이랑 비슷하지만 현장에 갔을 때 좀 당황했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좀 사전 정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쪽방촌 집수리 이 봉사할 때 느끼는 건데 간혹 위험한 일이 아주 많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느낀 건데 정말 좀 안전하고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소년 봉사자라고 함부로 반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국가나 사회 또는 타인을 위해서 참여하는 행위예요.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일이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자원봉사가 힘이야. 머리를 좀 한 대 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봉사를 한 사람은 굉장한 만족감을 얻고 나는 오늘 보람차고 뿌듯해 라는 어떤 보이진 않지만 어떤 거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뭔가 그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반대로 나는 얻어갔고 그분들이 잃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작 마음이 풍요로웠던 거는 나고 그분들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촬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진짜 현민이처럼 봉사 시간을 채워야만 해서 봉사에 임한 게 되게 많았는데 봉사자 거부 선언 그걸 보고 되게 실제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뭐랄까 좀 오버해서 케어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나누어 드리는 거, 제 에너지를 나누어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자원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분야이기도 해서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제가 하고 싶을 때 이 기관을 통해서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믿음? 그러니까 서로 믿음이 좀 있어야지 이게 아니 봉사하는 분도 서로를 좀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하면은 전혀 진심 있는 봉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원봉사라는 거는 다들 마음속에 이 조그만한 씨앗 하나쯤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을 주고 심고 이걸 같이 그 봉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파트너,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들도 함께 관심을 쏟고 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좀 씨앗이 자라나서 언젠가 열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원봉사는 씨앗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어쩌면 정말 얕게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냥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냥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은 영상은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